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1년여 만에 광주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과거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해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사죄하지 않을 거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꾸벅꾸벅 졸다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말만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리는데 전두환 씨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 여야가 내일이죠. 29일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받게 되는 건데 재난지원금을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걸로 처리되는 특별 법안도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1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이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지난 25일 2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에 이어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시신이 얼음과 눈에 묻힌 상태인데다가 현재 폭우까지 내린 바람에 작업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데 현지 수색팀은 수습이 끝나는 대로 신원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한 가운데 공기질도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대기 건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와 서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0도 나타내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한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4월 2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느슨해진 모습이긴 해요. 네, 거리에 사람도 많이 보이고요. 네, 요즘 황금 연휴를 두고 이제 비행기 예약이나 숙박업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다 다시 확산될까 봐 저도 외출할 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신규 확진자가 1일에 10명 정도로 좀 줄긴 했지만 이게 1일에 10명이 아니고 10일에 1명 정도로 좀 줄 때까지 우리가 좀 버텨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 확실히 좀 많이 다니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워낙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많이 줄 때까지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저희가 코로나를 좀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거기다가 요즘에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절기의 특징은 이제 일교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일교차가 크게 되면 이제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인간은 항상 이제 36도 5부에서 37도 정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항온 동물인데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면이 더 떨어져서 환절기에는 감기도 잘 걸리게 되고 알레르기 질환도 쉽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면역력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하죠, 면역력은. 그렇죠. 면역력이 중요해서 면역력이 우리 몸에 또 방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패를 요즘 사 모으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몸에 좋다 그러면 자꾸 사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기에 더 필요한 면역력 높이는 비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근에 면역력 떨어져서 크게 고생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Baby, can you breathe? I got this from Jamaica. It only works for me. Dakota to Decatur. No more pretending. 'Cause now you're winning. Here's our beginning. I always wanted a good girl. 가수 장미화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데 장미화 씨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건강에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요즘 특히 면역력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뭐라 그럴까. 면역력을 잘 지키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마음도 편안하게 이렇게 깔아앉히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건강이 항상 뭐 밝고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은 적이 있으셨어요? 많죠. 제가 급성 간염을 걸렸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 급성 간염이 39도를 넘어 올라가는데 열이? 예. 근데 춥기는 이불을 한 세째 덮어도 이가 이럴 정도로 추워요. 예.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 제가 대상포진을 알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 진짜. 근데 대상포진이 그 면역력이 떨어져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당근이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말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수두 앓잖아요. 예. 이제 수두 앓으셨던 분들이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수두가 나아도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다가 대상포진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잠복이 돼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절을 침범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리고 나았다가도 또 이렇게 몇 년 뒤에 재발하는 분들도 흔하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 신경 변성이 생겨서 마약성 진통제에도 통증이 안 잡히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통제가 안 들을 정도면 엄청 고생하셨겠는데요. 그게 그 바이러스가 그 네. 말초 신경을 갉아먹는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초 신경을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제가 대상포진이라는 걸 너무 몰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포진이 이렇게 저는 이 이쪽으로 밑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등 뒤 중앙까지 네. 갔는데 저는 대상포진을 스르르 춥고 그래서 몸살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수포가 네. 청포도처럼 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터지는 순간에 병원을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팠는데 어느 정도 이건 알아본 사람이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욱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 포크 있죠. 네. 포크로 뼈 속을 파바박 가면 욱 그랬다 조금 있다 또 파바박 이렇게 쑤셔요.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8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예. 무슨 물주머니 같이 이렇게 양푼보다 큰 거 이런 걸 8일 동안을 그냥 계속 그랬어요? 꽂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 자기는 피부과 의사를 하지만 이렇게 심하게 걸려갖고 온 사람 처음 봤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잘못하면 죽는데요 이게. 근데 나는 대상포진을 모르니까 예. 뭔지. 야, 지금은 다 괜찮아지신 거예요? 네, 지금은 괜찮은데 또 걸릴 수도 있대요. 왜 이게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크게 알았어도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 걸린 사람 또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약이 나왔더라고요. 네. 예방 주사 같은 게. 예방하는 거. 70%는 좋다 그러는데 저는 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이게 이제 자꾸만 나이를 먹어지면 이렇더라고. 대상포진을 한번 앓으니까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나도 모르는 병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급성 간염이 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이 걸린다든가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좀 배워가면서 사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장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주로 이 뱃속에 면역력이 많다고 사람들이 장 쪽에? 장 쪽이 많다 그래서 유산균하고 지금 제 뱃속하고 싸우고 있는데 배수인들은 유산균을 먹어가면서 그렇죠. 이 뱃속에 뚱보균을 좀 잡아 먹으려고 유산균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혈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혈관에 대해서도 건강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공부하면서 살아요. 네. 참 나이 먹으니까 별걸 다 신경 쓰고 앉아가지고 힘들다. 내 나이 좀 돼보라고. 아직 근데 멀었어요. 어쨌든 저 피나 물이나 맑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면역력이랑 혈관이 관계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 신체 기관, 손끝, 발끝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게 바로 혈관이잖아요. 네. 혈관이 잘 도달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심장부터 시작해서 손끝, 발끝까지 혈관들은 다 쫙쫙 퍼져 있죠. 그런데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만 공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면역세포들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혈관이 어디 하나가 막혀 있다거나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서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뭐 세균이나 이런 유해균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도달을 하기가 힘드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혈관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난 혈관이 그냥 피만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보통 보면 요즘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 이제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동맥경화,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을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질환들은 이제 뭐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혈관의 이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혈관은 7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치명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역시 혈관 관리를 잘 해야 우리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 관리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장미환 씨가 혈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혈관 상태가 어떤지 그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창가에 앉아 여유를 만끽하는 한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수 장미화 씨. 마치 CF의 한 장면 같은데요. 드시는 거는 뭐예요? 물입니다. 물. 맹물이라니 놀라셨죠? 그러나 이 물 한 잔이 바로 그녀의 건강 비결. 일단 속에 남 많이 들어있는 것을 얘가 좀 씻어내려 가잖아요. 충분한 수분 보충은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요. 물 마시기 습관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요? 제가 대상포진 앓을 때 제로였어요. 대상포진 앓을 때 제로. 물집이 그냥 톡톡톡톡톡톡 다 열로 다 생겨갖고 등까지 다 터져갖고 갔어요 병원을. 면역력 저하가 원인인 대상포진. 발병 이후 3년은 약을 먹으며 고생했다는데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게 언제 어떤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면역력을 누리자. 건강보다 일이 우선이었던 그녀. 5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때 첫 디스크예요. 73년 방송에서 썼던 거라. 여봐. 요즘은 이 LP가 굉장히 귀해요. 내 것도 잘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떡하다가 이제 어디 공연을 가잖아요. 어느 분이 이 LP를 몇 장 제 걸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와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인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래오래 간직해줘서. 이쁘죠? 그때만 해도 참 이뻤다. 어떤 날 이 혈액 검사를 하는데 혈액을 뽑는데 왜 내가 이렇게 봐도 끈적한 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기를 많이 먹고 막 시간도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시고 먹고 이러고 갔더니 내가 보기에도 끈적거려 빼는데 이게
이후로 틈만 나면 장소 불문, 그녀만의 운동법을 실시. 근데 모습이 영 어색한데요? 허리를 딱 짚고 여기를 밀고 네. 배를 내밀고 이렇게 똑바로. 그러면 진짜 허리가 편해요. 의사 선생님께 직접 전수받은 일명 허리 아픈 중년 여성들도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이렇게 해야 걷는데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근데 저만 가는 거예요. 오, 유연하시다. 네, 좀 그렇죠.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혈액순환 되라는 거지. 만세! 까치발을 들어주는 게 포인트. 종아리가 자극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굉장히 시원해. 파선이, 겨드랑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과 혈관 기능을 향상시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자, 그렇다면 평소 건강 관리에는 자신이 있다는 그녀의 혈관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혈액 검사, 혈관 상태를 진단.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래간만입니다. 100점이 제일 건강하다고 하면 80점에서 90점 정도 줄 수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최근에 조금 늘어난 거 그거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80점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좋아지느냐 아니면 50점, 60점 떨어지느냐 그거 조금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혈관 상태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같은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상태.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수치 중에서도 안정권으로 합격점.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 4가지 정도인데요.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고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서 혈관이 좋은 음식들, 그러니까 식이섬유라든지 그다음에 탄수화물 섭취는 좀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 사람들이 자꾸 기술이 좋아지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 편하더라고. 그리고 식단 관리가 빠질 수 없겠죠. 특히 그녀가 혈관 건강에 약처럼 생각하는 식재료가 있다는데요. 양파가 혈액 안에 나쁜 것들을 막 이렇게 제거해 준대요. 저는 양파를 그냥 고추장에 찍어서 잘 먹어요. 양파 속 퀘르세틴은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해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평소 생양파를 즐겨 먹는 그녀가 선보일 오늘의 메뉴는? 약간 어니언 샌드위치라고 보면 돼요. 어니언 샌드위치. 양파가 주인공인 샌드위치라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먼저 빵을 노릇하게 구워준 뒤 상큼한 맛을 더해줄 토마토를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빵 위에 패티와 토마토, 양상추 등 취향에 맞게 넣어준 뒤 미끄러진 토마토는 안에다 넣어. 이렇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두툼하게 썬 양파를 올려주면 끝! 하나 더 얹어. 참 간단하죠? 소스는 없어요? 소스가 필요 없죠. 왜냐면 여기서 간이 나와요. 양파의 존재감이 확실한 색다른 샌드위치! 자극적인 소스가 없어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제격이라네요. 제가 이 샌드위치를 다이어트를 했어요. 옛날에. 양파와 토마토와 이 상추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나 봐요. 살이 안 찌더라고요. 다음은 샌드위치와 곁들여 먹으면 좋을 샐러드 레시피. 여기에 이제 어를 좀 합니다. 짭짤하게. 어간장 그냥 말 그대로 고기에서 빼낸 그 간장이기 때문에 이게 생선 요리라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이 어간장을 써야 더 맛있어요. 그래? 간을 잡기 위해 쓴다는 특별한 소스 어간장과 함께 버섯, 관자를 삶아주면 감칠맛이 절로 업그레이드. 여기에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듬뿍. 특히 브로콜리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로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그때 눈길을 사로잡는 푸르스름한 가루. 이 가루가 그녀의 비법이라는데요. 이건 뭐예요, 근데? 연잎가루. 이 연잎을 넣으면은 모든 여기 들어가는 음식이 좀 이렇게 단단하다 그럴까? 좀 쫄깃하다 그럴까? 그런 맛을 그렇게 내요, 얘가. 마무리로 들기름 살짝 얹어주면
고소함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색색의 밥상. 이것이 바로 혈관 건강을 지켜줄 장미화표 혈관 튼튼 밥상입니다. 자, 모두 모이세요. 오늘은 특별히 혈관 건강을 업 시켜줄 연어까지 준비했다는데요. 연어에 오메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알지? 연어에. 그리고 오늘 하는 음식 파프리카니 뭐니 이런 거에 다 오메가가 들어있어서 그냥 주로 고기들만 좀 먹지 말고 이런 생선류를 좀 많이 먹어라. 이런 뜻에서 오늘 좀 혈액을 맑게 하자. 이런 뜻에서 오메가 쪽을 많이 한 거야. 양파 먹고 있어요. 네. 맛있어. 과연 그 맛은? 간이 딱이에요. 맛있어. 혈관 건강은 물론 맛까지 보장. 장미한테는 그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쟤는 요리사보다 더 나아.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양파 샌드위치 한 입. 연비야, 뭐? 너 돈 좀 썼다. 그래, 썼다, 왜? 여기 살아서 뭐 가리비까지 넣고 오메. 가리비도 조금씩 넣은 게 아니고 되게 크게 많이 넣네 이거. 아이, 그럼 난 아낌없이 주전다잖니. 한 번 먹이는데 뭘 그렇게 쎄끼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한 그녀의 건강 비법. 그녀의 건강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아니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한 보람이 있어요. 혈관 건강 체크해 보니까 양호한 편이었죠? 아, 기분 좋아요. 네. 아니, 잘하셨네.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혈관 네. 체크를 지금 평생에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거기 가서 떨렸어요, 사실은. 잘 못 나올까 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와, 다행이다 싶어지고. 아니, 사람이 다 건강하더라도 네. 의학적인 무슨 검사를 한다 그러면 긴장이 돼요.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랬어요. 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혈관 측정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는 또 어떨지 궁금해져서.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질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정에서나 뭐 주변에서 좀 쉽게 내 혈관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가정용이어도 되고요. 공공기관에 있는 혈압 측정기만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혈압 측정기는 혈압을 재는 거 아닌가요? 그걸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요. 혈압이랑 그리고 또 혈관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혈관, 알려드릴게요. 혈관. 네. 그러면 앞에 모시고 한번 네, 이야기 네. 나눠볼까요? 우리 장면 선생님이랑 한번 그러면 제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네. 선생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아, 오늘 내가 참 여기 앉으셔서 꿈꿔올 걸 한편. 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시에 혈압을 재야 되고 혹시 아침에 커피 같은 거 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요. 지금 이게 대컵으로 머그컵으로 마셔. 아, 그럼 올라가겠다. 저희가 지금은 그냥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네. 평소에 혈압 재시기 전에는 커피나 이런 카페인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먹는데 오늘 배가 고파서 생방이라 그것도 밀크 커피를 가지고 머그컵으로 먹었잖아요. 그 참 위가 건강하시네요. 배고프다고 밀크 커피를. 아, 저 괜찮아요. 네. 200살까지 사실 거. 도와드려요? 네, 이거는 가정용이죠? 뒤집어서 잠깐만요. 예, 가정용 혈압계고요. 뒤집어서.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은행 뒤집을 같은 데 때? 가도 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게 있어요. 네, 맞아요. 보건소나 네. 아니면 공공기관 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아, 근데 이거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는 거군요. 완전히 공복 상태이실 필요는 없는데 카페인 음료 같은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고 담배 또 피우시는 분들은 아주 담배를 안 담배도 피니까 예, 흡연도 좀 좀 마시긴 피해 주셔야 합니다. 돼요. 죄송하지만 마셔요. 자, 이 상태로 그냥 네. 팔꿈치를 가만히 있어요? 살짝 놓을게요. 이렇게요. 네. 네, 여기 정상 혈압이 어떻게 되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 이런 거 좀 갖고 올 때 제대로 여기 좀. 끼워서 이렇게 싹 이렇게. 지금 생방송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정수 씨가 뛰어나오셨어요. 네네. 자. 이 가운데 됐다. 부분만 혈관 앞쪽으로 가도록 정수 씨가 하고.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존재죠.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시작. 네, 측정이 이제 되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혈압 측정할 때 보면 보통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동시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보통 볼 때 수축기 혈압만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밑에 있는 낮은 숫자인 이완기 혈압을 함께 보시면 동맥경화도의 정도를 볼 수가 있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맥압까지 같이 체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혈관의 건강도를 볼 수가 어떻게 있습니다. 됐어요? 더 올라갔어요? 높은 거 아니에요? 커피를 드셔가지고 좀 높아. 혈압이 좀 많이 저 올라가셨어요. 원래 혈압과 당뇨가 없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지금 아마 생방이라 긴장한 것도 있고 커피를 좀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은 혈압이 조금 많이 높게 나왔네요. 진작 얘기를 하시지. 또 잘난 척하고 먹었잖아. 좀 아니 저게 아까. 정상 혈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저 거예요? 10분도 안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이제 120에 80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140 이상이 됐을 때는 고혈압을 의심을 해요. 그런데 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거, 내 긴장도, 운동 상태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높다고 고혈압은 아니니까 방송 끝나시고 안정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제가 포인트로 두려고 하는 건 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인 맥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 전에 측정했을 땐 괜찮으셨었는데 지금은 좀 높게 나오셨어요. 더 높아서. 열받으셨어요. 네, 저 차이가 높으면 안 좋은 60 거예요.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혈관이 탄탄하고 탄성도가 있으면 맥압의 차이가 적게 돼요. 그런데 내 혈관이 딱딱하고 동맥경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보통은 40 정도가 정상이고 40에서 60까지도 정상으로 봐요. 근데 60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내 혈관이 많이 노화돼 있다 봐야 되고 초기 측정할 때보다 올라가신 거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상 범주 안에 있으니까 안정시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저 같아요. 조금 아까 혈관 검사 괜찮았죠? 네, 거기서 괜찮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혈압은 미리 좀 쟀어요. 저도 아까 재던데. 네.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이렇게 해서 쟀습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정수 씨. 예. 이게 괜히 저런 거 잴 때 긴장돼요. 긴장돼요. 떨려요. 네. 표정 보세요. 진지하잖아요. 진지해. 그래서 어떻게 저희 셋이 다 나왔을까요? 측정을 했습니다. 그거 봐, 제 얼굴이 제일 긴장했네. 다 정상. 다 정상. 네, 정상. 아침에 커피 안 마셨거든요. 왜 저는 혈압이 저 중에 2등일까요? 근데 사실 정수 씨 혈압이 딱 정상치에 가장 근접한 아, 그래요? 재용 씨 혈압도 좋아요. 근데 장인 씨는 조금 혈압이 낮은 편이라서 네. 물 좀 많이 드시고 운동을 좀 하면서 혈압을 좀 정상치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많이 드시고 술 많이 드시고. 네. 장미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최고 혈압보다는 사실 이완기 혈압이 조금 높으신 편이라서 혈관 건강을 조금 더 챙기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저걸로 봐서는 행복한 아침 방송 들어오면서는 혈압 오를 일은 없었다. 맞아. 행복한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미아 씨 혈관 관리 비법을 한번 볼게요. 아까 네. 보니까 식생활 같은 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네. 앞에 수시로 물 마시기. 물. 아까 뭔가 마시고 있는 게 저게 뭐지 했는데 물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이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럴 생방송이 있을 때는 한 컵씩 마시거든요. 저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원활히 먹어줘야지만 원활히 잘 흐르고 노폐물도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아요? 일단 뭐 한 8잔 정도, 그러니까 한 1.5에서 한 2리터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요. 다른 때보다 꼭 드셔야 될 때가 취침장. 이게 왜냐하면 자는 중간에도 한 수분이 한 500ml 가까이도 이렇게 제거가 됐는데 또 잘 때 심장이 또 천천히 뛰잖아요. 그러면 수분 없어서 혈액이 뻑뻑해졌는데 심장도 천천히 뛰니까 혈관에서는 좀 이렇게 무리가 될 수 있는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취침전은 꼭 물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취침 전에 물을 마셔도 푹 잤는데 네, 요즘에 취침 전에 물을 마시고 화장실 그게 맞아요. 중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네. 한 번 가면 되는데 2번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만세 스트레치. 이거 만세하는 만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한데요? 근데 간단한 게 아니고 뒤꿈치를 들어야 되니까. 뒤꿈치를 들어요.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범 한번
한번 보시죠. 시범 조금 이따 나가서 해볼까? 그래. 지금 안 보이니까. 네. 예, 네.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범 동작을. 네. 아니, 혈액순환이 보여줘요? 좋다니까, 그죠? 이렇게 다리를, 뒤꿈치를 뭐 이렇게 드나보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 요게 있어서 나오기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네, 보통 이제 까치발 들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까치발 들기는 이제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 쪽의 혈액순환을 促진시키고 이제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이렇게 예. 쭉 하면은 이렇게 막 근데 뭔가 요게 이제 풀려. 뒤꿈치를 들어주는 것은 종아리 근육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 몸에 안 중요한 근육이 어디 있겠냐마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처음에 혈액들을 쭉 이렇게 분배하는 게 심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심장은 펌프질을 해줘요. 그래서 쭉쭉 아래로 잘 내려갈 수 있는데 다리까지 도달한 혈액이 다시 돌아갈 때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잖아요. 이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조금 잡아주시겠어요? 요 그릇 있는 데가 높게 이렇게 잡고 요게 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는 심장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있죠. 지금 요 다리인데 가만히 두면은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얘가 갈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제 손이 종아리 근육이라고 볼게요. 제가 힘이 약해요. 종아리 근육이 거의 없어요. 저렇게. 열심히 펌프질을 해줘도 심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근데 내 종아리 근육이 좀 강하다. 쫙. 심장으로 쭉쭉 이렇게 짜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이 강화가 돼야지 하체 쪽에 있는 순환도 잘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부종도 없어지고 혈액순환 자체를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이 무릎도 아프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까치발 드는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힘들어요.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한동화의 플러스 원 탄탄한 종아리를 만들어라. 바로 이제 마사지와 스트레칭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 뭐가 있는지 한트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트입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이제 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과 스트레치 방법인데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릎을 좀 이렇게 굽혀볼까요? 굽혀볼까요? 저도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앉아볼게요. 그래서 자신의 발목부터 이렇게 주물러요? 종아리를 주물러요? 감싸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종아리를 꾹꾹 눌러보세요. 통증도 느껴지죠? 네. 아 소리가 날 정도까지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 쓰다듬어 주셔도 되고 예쁘다. 주먹을 가볍게 쥐고 네. 때려주셔야 됩니다. 위로. 시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마사지를 하실 때 네.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혈자리들 있잖아요. 네. 혈자리를 제가 잡아볼게요. 양쪽 다 올려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종아리를 지압을 할 때 지압을 하면 좋은 자리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아주 뭔가 좋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종아리 근육 있죠. 네. 종아리 근육 보면 이렇게 파인 곳이 있어요. 네. 이게 승산혈입니다. 승산혈. 네, 승산혈. 뭐 그리고 감정인. 종아리 근육이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 있죠. 네. 네. 승산혈에서 약간 3cm 정도 위쪽에 예. 이게 승근혈이에요. 네, 승근혈. 그렇죠? 그다음에 종아리 힘껏 주무르면 아파요. 네, 근데 아프죠. 이게 뭐 아픈 거 제가 몸이 안 좋은 건가요? 왜 아프죠? 이게 이제 혈자리여서 아프기도 하는데요. 예. 그 자리가 뭉쳐 있어, 근육이 뭉쳐 있어서 통증이 나타나죠. 그리고 네. 아래쪽 발목 안쪽 뼈와 무릎뼈를 쭉 이어보면 이렇게 경골이 있거든요. 네. 경골 중간에 뒤쪽 아하. 이 부위가 네.
저는 아파 보여요. 재밌으시죠? 중도혈입니다. 중도혈. 중도혈?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짜? 아픕니다. 그다음에 바깥쪽 보면 무릎 바깥쪽에 보면 이 뒤쪽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양릉천. 네. 여긴 좀 덜 아프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극을 할 때, 마사지를 할 때 눌러주는 거죠. 그렇죠. 눌러주는 거고. 그다음에 더 눌러. 중도혈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만한 통증으로 고문하는 거예요. 못 견디시는 거. 양릉천도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면 누군 사람이고 누군 아닙니까? 저도 해야지. 됩니까 이거? 아니, 아프대요. 비명 지르시려고 그러시네. 아니면 대충 자, 하세요. 이렇게. 아파. 이렇게. 그다음에 중도혈 이렇게 해서 중도혈. 엄마야. 그다음에 양릉천. 시원하다 거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파.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다리를 뻗고. 무지 아파. 다리를 뻗고 다리를 뻗으세요. 뻗어. 자 이렇게. 저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겠어. 그렇죠. 발목을 까딱. 그렇죠. 선생님 나 스타킹 빵 꺼내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 스트레칭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뭔데요? 이제 집에서 네. 이렇게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궈놓고 발을 담궈요. 네. 족욕을 하는데 네. 발만 담그지 말고 따뜻한 물을 이렇게 쓸어주고 위로 올려요. 그렇죠. 무릎 아래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다리 쪽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붓기도 가라앉고 또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잠도 잘 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육 관리 잘해야 아유.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미아 씨 잠깐만. 네. 그 아까 이렇게 까치발하고 요거 한다는 거. 만세요. 그 자리에서 그거 한 어떻게 하는 번만 좀 겁니까, 그래서 보여주세요. 해볼까요? 예. 그 매트 위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매트에서 뭐 움직여요.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이거거든요. 그렇게. 네. 아니 그걸 내주세요. 선생님 나 그거 필요해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 어른들 안 되거든요. 맞아요. 안 되시는 분은 잡아야지. 문제가 이 한쪽 손 잡고 아.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렇게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두 손으로 하면 이제 움직인다고 이렇게 넘어진다. 그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긴 잘하네. 전 잘하죠. 아니, 젊잖아요. 젊잖아요. 젊음을 자랑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한트였고요. 네. 들어오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네. 혈관 관리 비법 세 번째는 혈관 청소부 양파를 많이 먹어라. 아까 양파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저는 이상하게 양파를 많이 좋아해요. 아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추장에다가 물 말아갖고 그 양파 썰어서 물에다 잠깐 담갔다가 매운맛 뺀 다음에 그냥 찍어서 먹어요. 저는 양파 많이 먹고 싶으면 간짜장을 시켜요. 거기는 좀 조미료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간이 중국 되잖아요. 사람들이 간짜장 같은 거 다 볶아서 기름을 계속 먹는데도 실제로 혈관이 깨끗하거든요. 그게 다 이 양파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그다음에 지방도 좀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혈관도 잘 청소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파라고 하는 것이 혈관 건강 그리고 이제 혈관 관리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 구울 때 맨 밑에다가 양파를 자꾸 구워주나 봐요. 삼겹살이 기름이 많잖아요. 네. 그 양파 섭취가 좋잖아요. 그렇죠. 맛도 있어요. 자꾸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어차피 술 드시고 이러는 분들은 양파 와인 담가가지고 그렇죠. 양파를 이렇게 넣고 와인 좀 저렴한 와인 따라서 네. 한 2, 3일이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먹을 때 좀 맛이 그렇습니다. 그럴 땐 생양파를 좀 같이 다져서 같이 넣고 잡으세요. 근데 뭐 이제 양파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러면 이게 권장량은 따로 없지만 뭐 하나 정도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한데 뭐 하루에 3개 먹고 3일 쉬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드시는 게 조금 보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사회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혈관은 정말 그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기름기 많은 거 계속 먹으면 혈관에 그런 거 쌓일 것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그렇다고도 하고 뭘 먹어야 되는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윤환이 준비한
플러스 원. 자, 제가 준비한 플러스 원은요. 혈관 건강 지키는 비법. 알록달록하게 먹자입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알록달록이라 하면 약간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같이 먹어라. 이런 그렇죠. 말이죠. 빙고예요. 네, 맞았습니다. 정답.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이 하얀색을 나타내는 양파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붉은색 계열, 그 다음에 녹황색 계열의 식품들을 하나 권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붉은색 계열. 토마토 추천해 봅니다. 토마토가 그 노화 방지에도 좋다더니만 이게 혈관에도 좋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한의사 얼굴은 파랗게 찍는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이고 특히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좀 제거해줘요. 그래서 혈압도 좋아주고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럼 토마토가 좋고 또 다른 식품. 자, 이 녹황색을 나타내는 것 중에 저는 오늘 이제 초록색 브로콜리 한번 또 추천을 해봅니다. 네. 이 브로콜리라고 하는 것 중에 보면 일단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빼내는데 이런 섬유질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속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 내벽에 손상이 가해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하고 양파를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은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들에서 우리를 딱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에 브로콜리가 참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브로콜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올리는 인터페론이라는 성분을 또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양파, 그 다음에 토마토, 브로콜리 이게 세 개가 참 삼총사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삼총사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네. 오늘 장미아 씨가 다 같이 건강합시다 하는 의미에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걸 오늘 제안해 준다고 그랬어요. 네. 자, 저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네, 한번 오늘 만들어줘 보세요. 샐러드죠? 네, 샐러드입니다. 저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양파를 이제 이거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 건데 이렇게 좋은 재료들은 구하기도 쉽고 그렇게 밥도 안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파를 사실 제가 그 혈액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하는데 300에 200 콜레스테롤이 나왔어. 기절해가지고 걸쭉한 피가 나오는데 그 순간부터 내가 이걸 먹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몸에 다 좋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양파를 원래 물에다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제 여기 샐러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양파는 좀 조금, 그다음에 브로콜리를 이만큼 넣었다면 1대3으로 토마토를 많이 넣어. 토마토를 좀 더 많이 넣고. 토마토를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근데 저는 여기다 사실은 양파를 더 많이 넣는데 보통은 이렇게 드세요. 그다음에 이게 요게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네. 올리브 오일. 요거 뭔지 아세요? 그건 뭐예요? 체리 뭘까? 올리브 자초라는 거예요. 자초. 그건 뭐예요? 해그스름하니 너무 그 예쁜데요? 자초 색깔. 이걸 딱 치고 석류인 줄 알았어요. 석류인 줄 아셨어요? 이렇게 딱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열어보세요. 네네. 어떻게 알았어? 다 알죠, 저.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후추를 이렇게 후추를 칩니다. 넣어요? 반대로. 이걸 어떻게? 우리 집 거하고 달라갖고. 오늘 정수 씨가 많이 도와주시네요. 여기다 이제 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소금 중에서도 또 이렇게 몸에 좋은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간을 하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간을 맞춰가지고 그냥 샐러드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담아서 먹으면 되네요. 네. 자, 그럼 저기서 궁금한 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초라고 아까 그랬는데 네네. 올리브 자초래요. 이제 샐러드에 아까 이제 올리브도 이렇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뿌려서 먹잖아요. 이제 올리브유는 이제 올레산이라고 하는 이제 오메가 9 지방산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올리브유에 자초라는 약초를 넣어서 색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름은 올리브 자초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초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자초예요. 잡히나요 화면에? 이게 자초인데 이게 자색할 때 자자에 약초할 때 초자거든요. 그래서 색이 이렇게 보라색이 나죠. 그런데 이 색소가 시코닌이라는 색소인데
활혈거라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렇게 노폐물을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서 혈관을 또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이 브로콜리를 씻을 때 어떻게 씻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물에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막 이렇게 씻으시죠. 근데 사실 이 겉에는 약간의 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씻을 때 보면 방울방울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요 사이사이를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한 20분 담가 놓으시면 요 조그만 꽃들이 약간 핍니다. 피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물에 덕셔 나오죠. 그러면 다시 흐르는 물에다 한 3번 정도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에 얘를 다시 또 거꾸로 이렇게 넣어서 몇 분 있다가 그 다음에 썰어서 소금물에 살짝 데치면 되거든요. 요거를 제가 장미아의 팁으로 오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미아의 거식이었습니다. 근데 저 자초유는 우리가 생소해서 저걸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집에 보면 올리브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리브유입니다. 이제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여기다가 자초를 구해서 자초를 올리브유 1리터에 자초 100g, 그다음에 감초 50g을 넣으면 되는데 한번 제가 일단 넣어볼게요. 바로 넣어서 상온에서 하루만 보관하면 색깔이 우러나요. 지금 넣었잖아요. 색깔 벌써 우러난다. 벌써 색이 우러났어. 붉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루 동안만 놔두면 되는데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밥솥을 보온으로 해놓고 이걸 넣어놓으세요. 1리터를. 아니면 물을 좀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에 유리 용기를 그 물에 중탕으로 넣어놓으면 더 빠르게 우러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드셔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올리브 오일을. 그냥 빵 찍어 먹죠. 근데 이제 올리브 오일이요 산지에 따라서 목이 약간 칼칼한 맛이 나요. 제가 이제 아까 감초를 이제 올리브 오일 1리터, 자초 100g, 감초를 50g 넣었잖아요. 감초 50g을 넣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감초를 넣어주면 목이 칼칼한 것도 없어지죠. 혹시 그거 집에 보관하고 계시면 저희들 좀 나눠주시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완성된 올리브 자초유인데요. 하루에 이렇게 100ml 정도를 2-3차례로 나눠서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아까처럼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되는데 1리터면 열흘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초는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이제 비만하면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올리브 자초유를 만들어서 혈관 건강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섭취할 때 주의할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일단 섭취할 때 이제 주의할 경우는 이게 자초가 약간 피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은 자초를 섭취하면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용량에서는 강심작용, 심장을 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지만 너무 고용량에서는 심장 기능을 좀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되고 아까 그 용량이면 하루에 자초 10g 정도니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맛이 궁금한데 저희가 계속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일단 그걸 좀 자초를 주시면 뿌려가면서 해가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 저도 이거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예, 저도요. 오메가3 왜 드시는 거예요? 혈관이 좀 깨끗해지라고. 몰라서 물어봐. 이게 제가 보니까 혈압이 오늘 높게 나온 게 약간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60대 이상은 꼭 섭취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전 연령층이 다 섭취를 하시는 게 좋지만 특히나 저는 60대 이상 노년층 분들에게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60대 정도가 되게 되면 뭐 퇴행성 질환들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같은 노화에 의한 질환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이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좀 더디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60대 이상 분들은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체내에서 직접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인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생선에도 오메가3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배도 안 부르고. 그래 요즘에는 좀 40대도 오메가3 챙겨 먹으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 성인병, 그래서 중년 이후만 생각하시는데 요즘 20, 30대도 이 고지혈증이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육식도 많이 하고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거 정말 많이 드시고요. 야식을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뭐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이제 슬슬 국민병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고지혈증을 혹시 앓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심내혈관 질환 질병으로 사망 위험이 2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고지혈증을 막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이 위험성이 올라가는데 정수 씨 이렇게 보면 가끔 그 SNS에 음주하는 거 좀 자랑하는 거 있고 보면 다 대부분 다 고기 안주도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줄이시려면 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줄이시려면 술도 좀 줄이고 오메가3 섭취 같은 거 좀 늘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뭐 종류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뭘 챙겨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헷갈려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미네연의 플러스 1은 오메가3 지방산을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 신세대 오메가3를 섭취하라입니다. 신세대. 네. 이게 또 종류가 많은가 봐요. 오메가3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냥 브랜드명만 다양한 게 아니고요. 영양제를 만드는 기술에 따라서 종류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3가지를 딱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1세대 오메가3의 형태예요. 보시면 위에 노랗게 기름 형태로 떠 있는 것이 불포화 지방산, 몸에 좋은 지방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얗게 돼지비계처럼 굳어 있는 부분이 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오메가3 영양제라면서 그 포화지방산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지금 이 첫 번째 1세대 오메가3는 TG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참깨에서 참기름 짜내는 것처럼 생선에서 그냥 그대로 기름을 다 짜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선이 아무리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포화 지방산의 양이 2배 정도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보다는 포화 지방산이 2배 더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글리세롤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체내에 들어가서 흡수율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체내에 대한 흡수율은 높이고 대신에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은 조금 낮다. 이게 바로 1세대 오메가3고요. 그럼 2세대는요? 자, 2세대는 딱 중간에 있는 모형 보시면 돼요. 전체가 다 이제 불포화 지방산 기름 형태로 다 바뀌었죠. 2형이라고도 하는데요. 포화 지방산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상태예요. 1세대에서 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포화 지방산을 제거하고 불포화 지방산 고순도로 만들긴 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정제를 하다 보니까 알코올이 붙으면서 아까 흡수율을 도와준다고 했던 글리세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도는 높지만 흡수율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2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1세대 오메가3는 소화 흡수는 좋지만 포화 지방산이 있었고요. 2세대 오메가3는 포화 지방산은 제거는 했지만 흡수율이 좀 낮았고요. 그러면 이제 3세대가 이런 단점을 다 빼고 장점들만 좀 모아놨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이 드는데. 그래서 신세대겠죠. 네. 그래서 1세대의 장점인 글리세롤을 포함을 해서 흡수율을 높여놨고 2세대의 장점인 포화 지방산을 제거하고 불포화 지방산의 순도를 높인 게 바로 3세대고요. 요거는 이제 RTG 오메가3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즉 순도가 높은 불포화 지방산에 글리세롤까지 붙여서 흡수율까지 높여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세대의 RTG 오메가3 흡수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1세대 오메가3의 흡수율이 100%다라고 했을 때 2세대는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73% 정도가 돼요. 그런데 3세대 RTG 오메가3는 흡수율이 1세대보다 오히려 더 높은 124%, 가장 높은 흡수율을 보이고 있죠. 그럼 불포화 지방산 함량도 높고 몸에 흡수도 잘 되면 그만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 오메가3 계열들이 우리 몸에서 참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 오메가3 3세대 같은 것들이 갖고 있는 좀 더 장점이 또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이제 실험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뭐냐. 이 좀 따뜻한 물에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제 뱃속에도 들어있는 돼지 기름. 돼지네요. 돼지 기름. 아유, 참네. 이렇게 갑자기 자폭 발언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이제 물하고 섞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섞어보면은 그냥 안 섞이죠? 이게 뭐 안 섞이죠. 섞일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기름이 이렇게 둥둥 아유. 떠다니죠. 그쵸? 네. 자, 이럴 때 지금 요 오메가3를 이렇게 살짝 여기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저어주세요. 저는 그 사이에 열심히 하면서 또 녹는 그날까지 한번. 네. 아유. 자, 이렇게. 저거 금방 녹는다. 녹으면서 섞이는데요. 예. 좀 녹아봐 좀. 자, 됐어요. 이제 생방송이니까 우리. 자, 이제 보시면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막 안 섞이고 막 난리가 쳐야 되는데 네. 이 오메가3가 딱 들어가면서 RTG 오메가3가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신기하게도 물하고 기름하고 섞였죠. 이게 뭐냐면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많고요. 그 속에 우리가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으면 얘가 섞이지 않고 막 지들끼리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오메가3 같은 것들이 또 RTG 오메가3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잘 섞게 해주니까 기벽에 있거나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움직이게 하고 잘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관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이런 원리네요.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좋게 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것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로도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최대 면역기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장. 역시 정수 씨 기억하고 계시네요. 도움이 되죠? 오늘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 중에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잘 지키려면 장 건강을 지켜야 하거든요. 아까 그래서 선생님도 뭐 유산균 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오메가3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쌍둥이 876쌍을 대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의 그 체내 함량과 그리고 장내 세균총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아무래도 같은 유전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메가3 함량과 장내 세균의 그 변화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오메가3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내에 유익한 균들이 더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좋은 유익균들로 인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장내 건강한 유익균 많으면 비만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 계속 했었잖아요. 맞아요.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 반대로 유해균이 줄어들게 되니까 비만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줄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 이게 오메가3 지금 드시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뭐에 또 도움이 되는? 이게 뭐 면역력도 좋고 장도 좋아지지만 치매에도 좋다고 혈액에도 좋다고 그러지만 치매에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걸리면 진짜 그거 아니잖아요. 온 식구가 지금 속상한데 그거 맞나요? 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드시는 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기능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65세 나이 이상의 1,6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봤더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35%나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 이렇게 건강식품으로도 섭취를 하는 것도 좋은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음식도 충분하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모부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전 식구가 속을 있는 대로 끓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걸 섭취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오메가3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메가3를 먹고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 종류에. 저희 딸이 저한테 딸이 있어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비린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생선 냄새 막 그래서 내가 그걸 안 먹죠. 그래요? 그 비린내가 안 나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네. 먹고 투림할 때 아우 그냥 기분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이런 얘기 있어요. 워낙 솔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쪽에서요. 그 중성지방 수치가 500mg 이상인 환자들에게 섭취를 시키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20에서
40%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고 나면 갑자기 그냥 한 생선 한 3마리 먹은 것 같은 비린내가 쫙 올라오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속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딴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 이게 입이 여기 있고요. 냄새 맡는 건 코잖아요. 그럼 이제 오메가3를 먹었습니다. 그럼 얘가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가서요. 어디 있냐? 바로 요 여기가 위에요. 위에서 녹거든요. 그러면 입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비린내들이 쫙 올라와서 올라갔다 내려가요.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3세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장용성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장용성은 뭐냐면요. 위를 지나갔고요. 뭐 12지장 지나서 여기. 여기서 녹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장용성이거든요. 그러면 포하고 거리가 머니까 냄새 안 나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그 실험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비장용성 오메가3의 경우는 위액에서 70%가량 용해되는데 반면에요. 이 장용성 오메가3는요, 10%만 위에서 녹는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린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메가3가 장내 세균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에서 넣으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그 아무래도 좀 뭐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장까지 가게 되면은 그 오메가3를 이용해서 자라는 균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충분히 공급이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장내 박테리아가 원활히 잘 성육이 되고요. 장내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낮아주고요.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대장염이나 클론병 위험들 좀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도움되고 장에 도움되고 치매에 좋고 좀 하나 더 있을까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죠.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 건데요. EPA, DHA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EPA는 이제 혈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요. DHA가 아까 뇌에 영양 공급도 시켜주면서 눈의 망막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구 충혈이나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데 요즘 뭐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노안이란 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또 노안이 온 그 노인 인구들의 안구 건강을 위해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좀 먹어야겠다 싶은데 이게 또 무조건 막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특히 이 오메가3 지방산은 기름 성분이라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적정 섭취량을 정하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g 정도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 목적이라거나 내지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땐 용량이 더 많이 2에서 4g 정도 드셔야 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사실 혈액순환을 개선하긴 하지만 또 역으로 지혈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량을 드실 때는 자의로 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오메가3가 특성상 굉장히 산패, 즉 변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꼭 냉장 보관, 햇볕이 안 드는 곳에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애끼다가 못 된다 그러잖아요. 오메가3는 애끼다가 산패되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나으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그냥 버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면역력 지키는 법. 오늘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으로 알아봤고요. 퀴즈 한번 내주시죠. 네, 퀴즈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순환하며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로 이곳이 딱딱해지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여 좁아지면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인지 정답 아시는 분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정답은 바로 갱년기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장미연 씨 특별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주 부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이미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우리 뭐 하지 이러고 연휴 계획 세우시던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